그럼 지금부터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장애인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당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최보현 의원님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삶 속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먼저 장동혁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는 장애인이 넘어야 하는 문턱의 높이와 반비례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장애인 정책과 국민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세 분의 장애인 의원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보현 수석 대변인은 휠체어를 타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늘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애인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서 차별과 제약의 벽을 실질적으로 허물어 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공약들은 하나하나 현장의 의견을 담고 세심한 검토를 거친 우리 당의 정성이 담긴 약속입니다. 장애 영향 평가 도입과 장애 인지 예산 심의제도 신설은 국가 중요 정책의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가 반영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무장애 관광특구, 장애인 프리패스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생활 서비스 확대와 같이 생활을 돕는 실질적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선언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리는 나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공약 발표 순서에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덜하고 사회적 존중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 선조임금과 광해군 시대 명재상 이원익은 외소증 환자였고 정조 때 명재상이었던 최재공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점술가, 궁중악사와 같은 직업을 갖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인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거니와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국가 차원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인 지자체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보윤 의원님께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오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정책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힘 5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후 보완에 머무는 복지체계를 넘어 국가 정책과 예산이 설계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문화 등 주요 정책 전반에 장애 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 사업이 장애인 권익 증진과 접근성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심의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장애인 위원 비중을 확대해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장애평등 정책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끊김없는 여정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가 여행이지만 실제 관광 현장에는 여전히 이동 등 접근의 장벽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숙박, 상업, 교통 거점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해 도시 전역에서 관광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구 내에서는 저상 셔틀과 AI 기반 특별 교통수단을 촘촘히 배치해 이동 공백과 대기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식당과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에는 지방세 감면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플랫폼에는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베리어프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 현장 방문 전에도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착무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동권은 교육, 노동, 의료를 비롯한 기본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국민의힘은 월 최대 20만 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승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지정형 통합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바우처는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바우처 택시, 유니버셜 디자인 택시, 특별 교통수단, 자가용 유류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 비용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I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과 통합 콜센터를 연계해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앱을 통한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약 환경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보조기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상담과 평가, 임대 사후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부터 평가, 임대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연계하는 보조기기 원스톱 거점센터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또 여기 더해서 스마트 IoT 체험존, 문화 여가를 위한 게임 접근 플레이존, 가족 힐링 및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트랙과 국산 보조기기 실증 랩도 운영해 체험형 교육과 산업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 주거 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고령 부모에게 돌볼 부담이 장기간 집중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LH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 물량 일부를 중증장애인 지원 주택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주택 20호를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내 서비스 수행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초지자체별로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인력 40명을 확충해 주거와 돌봄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중심에 두고 불평과 장벽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함께 누리는 일상이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이번 공약 관련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 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최보윤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그 당 지도부 의원님들 잠시 이석하시고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직 민주당에서는 공약 발표가 있진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보다 먼저 공약 발표를 장애인 공약 발표는 했었고 오늘도 또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먼저 공약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앞서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는 당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먼저 국민께 공약을 발표해서 더 저의 진심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뭐 이제 민주당의 공약이 나오면 그때 또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공약을 이제 마련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좀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런 공약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고령자나 모두의 일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녹여져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관광 특구 같은 경우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제 부모들 또 고령자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체험존이라든지 힐링센터 같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대선 때도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그런 것들이 이어서 지방 선거에서도 지자체별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연속성 있게 계속 책임감 있게 저희가 장애인 공약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예, 더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